안녕하세요. K16 딥러닝 네트워크를 속이는 공격을 관찰하고 이해하기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구 소개입니다. 저희가 저번 사전 연구 계획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대적 공격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공격을 받은 이미지와 받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 인간은 정상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딥러닝은 그렇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대적 공격은 딥러닝의 취약점을 제대로 공격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적대적 공격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인풋 이미지에 대한 모델의 함수값의 지형도를 관찰하거나 그 공간 자체를 관찰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모델의 함수값이라는 것을 로짓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관찰 방안 모델입니다. 이 부분은 앞팀에서 얘기를 잘 해줬기 때문에 좀 간략히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예요. 28x 28 사이즈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데, 저 그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 저 데이터를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CNN을 학습을 시켰고 각 X별로 저희가 학습된 모델을 이제 저장시켜서 나중에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정확도를 저희가 측정을 했는데, 스탠더드 어큐러시와 어드버서럴 어큐러시를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제 다음 나올 이제 정확도를 측정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찰 방안 및 학습 및 평가 방안인데,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적이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줄이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목표로 이제 삼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식이 이제 아래와 같은데, 대상값과 예상값이 가까워짐에 따라 0으로 수렴하고 멀어지면 값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이제 모델이 계속 저장이 되고 F폭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이 이제 러닝 레이트를 저희가 0.0으로 설정을 해서 모델을 계속 피팅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설정한 환경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본 연구에서 GPU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GPU란 이제 CPU와 같은 연산 장치인데, CPU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 계산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어 이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할 때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GPU를 구글 콜랩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개발 환경을 구글 콜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발하는데 언어로 파이썬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파이썬에서 머신러닝과 관련된 여러 패키지를 제공해주고, 그 중에서 저희는 파이토치를 사용하는데, 이 파이토치가 다른 패키지들과 다르게 좀 더 이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이제 이 파이토치에 자동 미분 모듈이 내재되어 있어 이제 기울기를 구할 때 유용합니다. 다음은 목표 및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관찰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성능 관찰, 로직 지형도 관찰, 마진 관찰, 공간 관찰로 나누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능 관찰은 이제 적대적 공격이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하고, 이제 로직 지형도 관찰은 적대적 공격이 일어났을 때 참값에 대한 로직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 그리고 마진 관찰은 환경에 따라 마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 그리고 공간 관찰은 입력 집합과 적대적 입력 집합에 대한 데이터 공간상의 각 축의 방향 변화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관찰 결과입니다. 먼저 성능 관찰의 결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왼쪽의 표는 이제 저희가 모델이 훈련 중일 때 각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저 스탠더드 애큐러시와 어드버서럴 애큐러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제 저기 그래서 가로축은 이터레이션이고 세로축은 이제 어큐러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스탠더드 어큐러시는 증가하는 반면에 어드버서럴 애큐러시는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드버서럴 애큐러시는 정확도가 급감하는 구간이 존재하며, 이는 특히 학습 초반에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로직 지형도 관찰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축이될 벡터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축이될 벡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 엠니스트 파일의 경우 28x 28짜리 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를 만들더라도 784차원짜리 벡터로 저희가 공간을 관찰하려고 한다면 784차원의 점을 찍는 아주 불가능한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784차원에서 두 개의 축을 결정하여 그 평면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만 함수값을 구하고자 하였고, 저희는 그 축이 될 만한 벡터로 랜덤 벡터, 고유 벡터, 그리고 애드버서리한 공격에 대한 벡터 이렇게 세 가지를 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축을 기준으로 그 격자를 만들어 각 격자점들의 텐서를 얻고 학습 중 모델 함수의
이 격차점들을 대입하여 참값에 대한 로짓과 공격당하여 발생한 잘못된 추정값에 대한 로짓을 얻은 다음에 얻은 로짓들로 지형도를 그리고 지형도를 모아서 지표를 만든 후 관찰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지형도를 관찰할 때 등고선으로 그려보았는데 이렇게 등고선으로 그리는 것보다 3D를 이용하여 그리는 것이 관찰에 더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3D 형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의 경우 랜덤 벡터 두 가지를 축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지형도 관찰 프로세스를 하나의 툴로 만듦으로써 나중에 편하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툴을 만들 때는 랜덤 벡터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이 될 만한 벡터를 의미 있는 벡터로 찾기 위하여 처음에는 이제 고유 벡터, 고유값이 가장 큰 두 개의 고유 벡터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모델은 공격이 성공했던 모델이라서 그 참값의 로짓에서 공격당하는 추정값의 로짓을 뺀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 세 번째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이 양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애드버서리 어택에 대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효과가 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있었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애드버서리얼 벡터와 랜덤 벡터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이때 이터레이션 4나 6부터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방향으로서 로짓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랜덤 방향에 대해서는 로짓이 일정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벡터마저 이제 그 고유 벡터로 바꾸어서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위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이터레이션 4나 6부터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애드버서리한 방향에 대해서 로짓이 계속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고유 벡터 방향에 대해서는 로짓이 일정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위에 세 가지 지형도를 관찰함으로써 이 애드버서리한 어택이 그 애드버서리 디렉션이 아닌 다른 디렉션에 대해서는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은 관찰 결과인 마진 관찰인데 앞에서 얘기했듯 이제 편차를 통해서 어드버서리 어택이 잘 작동이 됐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0이 되는 경계점이 생기잖아요. 이 경계점을 의사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를 분석을 해서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했고요. 보시면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 후 모델의 마진을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F별 원점에서 펄츄베이션 방향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까지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시전 바운더리가 제가 얘기한 아까 의사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펄츄베이션 디렉션이란 여기서 이미지의 벡터에서 어드버서리 벡터를 뺀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펄츄베이션 방향 이제 축 위에서 적대적 공격을 받은 이미지는 이제 공격을 받기 전 이미지 데이터 상에서 이제 받은 후에 이미지 데이터를 뺀 값이 이제 음수로 바뀌는, 그러니까 0이 되는 그 경계점이 생기죠. 이제 이 경계점을 저희가 이제 관찰한다는 얘기였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랜덤 벡터를 축으로 설정을 하고 이 마진을 이제 먼저 찾아봤습니다. 이때 랜드엔 함수를 저희가 랜덤 벡터를 이제 추출을 해서 이를 축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제 관찰한 이제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게 랜덤 벡터를 축으로 했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때 계속 이제 최대값을 찍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빼고는.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마진이 관찰한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마진이 잘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해당 디렉션으로 적대적 공격이 어렵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펄츄베이션 벡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축으로 설정을 했을 때 마진이 진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대적으로 마진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해당 디렉션으로 적대적 공격이 용이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간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관찰은 데이터가 좌표 공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 입력 집합과 대응되는 적대적 퍼터베이션 집합을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그 방향을 비교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분산을 계산하고, 두 번째로 고유값 분해해서 고유값 분해로 나온 고유 벡터들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히트맵을 제작하고 있는데 히트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흰색일수록 어서거나, 그러니까 직교한다, 그 방향이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히트맵에서 크게 그 자료가 변할수록 그 직교하는 경향성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 및 사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일단은 성능 관찰의 경우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그 스탠다드 ACC는 증가하지만 그 어드버저럴 ACC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후 연구 계획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에 대한 추가적인 관찰을 하기로 했고, 지형도 관찰의 경우에는 적대적 공격의 효과가 인풋 이미지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그 극초반부터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디렉션에 대해서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이유에 집중해서 지형도를 여러 방면으로 관찰하는 사후 연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진 관찰의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 적대적 공격의 관찰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고, 적대적 디렉션이 아닌 경우 관찰 결과가 그 이포치가 증가할 때마다 희미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의사결정 경계가 초평면으로 불리기에 차원이 확장된 형태의 마진을 구해보는 것을 사후 연구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관찰은 적대적 입력 지파의 공간상의 집교성이 크게 관측되지 않았고 또 충분한 환경을 비교하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연구 계획으로 다양한 데이터셋과 환경으로 관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부터 소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과학이란 넓은 대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물질적인 거나 이제 그런 명예 뭐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성취를 하면은 이제 더 이상의 목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학 같은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은 계속 하고 해도 결국엔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끝없는 목표를 세우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넓은 대양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이 프리-URP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 저는 이 프리-URP를 하기 전에 이제 많은 과학 분야를 이제 기존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과학적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이제 실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선 턱없이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주변에 직접 이 연구 종사자분들 보면서 진짜 과학에는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배움의 기쁨을 앞으로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연구를 약간 뭐 게임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실제 게임처럼 엄청 막 재밌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보다 뭐 연구도 혼자 하면 뭐 솔로로 하는 게임이 되고, 뭐 팀으로 하면 이제 팀으로 하는 게임이 돼서, 만약에 팀으로 하는 연구를 하면 이제 한 명이 만약에 뭐 버스를 탄다 이러면 다른 팀원들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로 협동을 잘해서 게임을 잘 끝냈다면 이제 그만큼 성취감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연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전 연구를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프리-URP를 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분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약간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 좀 잘하고 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걸 알아가는 과정도 흥미롭게 느껴져서 이제 이런 분야를 좀 더 이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과학을 전 여자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정말 지긋지긋해서 항상 보지만 항상 흥미롭고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프리-URP 하면서 느꼈던 연구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선형대수나 약간 확률론 같이 이론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제 코딩 실력이나 약간 연구에 대한 몰두 같은 것처럼 약간 실력을 많이 늘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할 때까지 같이 했던 조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바쁜 시간 많이 내주신 저희 하명훈 박사님께 정말 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네, 저는 이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연구를 일종의 그 1인 기업을 경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혼자서 전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듯 그 기업을 경영할 때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점도 비슷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URP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물론 많은 경험과 좀 심도 있는 지식을 배운 것도 물론 좋았지만 가장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배워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팀원으로서 일하면서 도와줬던 저희 조원들과 저도 하명훈 박사님에게 되게 많은 감사함을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